제가 이 식물원에서 특별히 사랑스럽게 여긴 곳은 식물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그레이트 로운, 대잔디밭 정도로 해석되는 넓은 공터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인 캔디. 그 중심에 위치한 싱할라 왕조의 최후의 왕궁과 왕실 사원인 불치사를 둘러본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캔디 주변의 명소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캔디언 아트센터인데요. 불치사와 누아라웨아라 불리는 호수의 사이길을 따라 걷다 보면 큼지막한 복층의 단독주택들이 쭉 늘어선 소담하면서도 세련된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독일의 로텐부르크 같은 도시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캔디언 아트센터는 이 마을 초입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남짓 캔디언 댄스와 불쇼 등을 상설 공연합니다. 입장료는 저렴한 편이었지만 어린 댄서들의 불쇼 등을 보고 문 앞에 놓인 팁 상자를 그냥 지나쳐 나오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는 누아라웨와 호수가 준비한 한 폭의 수채화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수면에 비친 붉은 석양과 새들의 날갯짓이 어우러진 호숫가에 발을 묶인 채 해가 다 저물 때까지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캔디 시내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는 크게 두 곳을 꼽는데요. 한 곳은 왕궁과 불치사가 있는 호수 반대편 언덕 위이고요. 다른 하나는 도심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이라와 칸더라 불리는 높은 언덕입니다. 시간 여유가 없는 여행자라면 호수 반대쪽 언덕에서 가볍게 전망을 즐길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에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툭툭을 이용해 언덕으로 가 스리마하보디라는 사원의 전망대에서 캔디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도 꽤 운치가 있답니다. 호수의 파란 물빛과 프라하 구시가지에나 있을 법한 젓갈색 지붕들이 어우러져 캔디는 엄청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그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캔디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 행복하실 거예요. 캔디 시내에는 KCC라는 큰 규모의 쇼핑센터와 물레즈나라는 차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전문 홍차 카페, 시내를 약간 벗어나서는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코끼리 똥을 재활용해서 만든 다양한 종이 공예품을 파는 기념품점도 있고 계피나 후추 등의 향신료를 대량으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식물원 등도 많이 있어서 툭툭 운전사들이나 현지인들의 호객 행위가 멈추지 않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캔디를 떠올리면 불치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14세기 싱할라 왕조의 왕실 정원으로 조성된 로얄 보테니컬 가든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캔디 시내에서 6km쯤 떨어진 곳인 페라데니아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로는 페라데니아 식물원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면적이 약 18만 평에 이르고 온갖 종류의 고무나무와 흑단, 야자수, 대나무들과 난초를 비롯한 각종 꽃들, 각양각색의 허브류와 아유르베딕 테라피에 사용되는 수십 종의 약용 식물들, 그리고 향신료의 원료까지 4천여 종의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동양 최대의 식물원으로 손꼽힐 정도의 거대한 규모의 식물원입니다. 아무래도 거대한 규모의 열대 식물원이다 보니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고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시간도 꽤 걸리는데요.
그늘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잘 살피면서 길을 헤매지 말고 보고 싶은 곳들을 잘 찾아다니는 게 상책일 겁니다. 그래도 발품을 판 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풍경들이 이곳 페라데니아 식물원에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식물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보다 현지인에게 더 인기 있는 장소인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가족 단위의 방문객뿐만 아니라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과 무리지어 여행 온 스리랑카의 청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놀이공원처럼 인위적인 장소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기쁨을 찾아다니는 스리랑카 현지인들의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페라데니아 식물원 안에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같은 야자수길이 곳곳에 뻗어 있는데요. 야자수 사이를 거뭇거뭇하게 날아다니는 게 다 박쥐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잠시 으스스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린 것도 모두 박쥐들이었는데 모두 수천 마리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대낮에도 박쥐가 때로 출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이 식물원에서 특별히 사랑스럽게 여긴 곳은 식물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그레이트 로운, 대잔디밭 정도로 해석되는 넓은 공터였는데요. 잔디밭 정중앙에 서 있는 커다란 벤자민 고무나무가 마치 초록의 대형 우산처럼 보여서 소나기가 흩뿌릴 때는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해야 할 것만 같았고, 만약 제가 페라데니아 사람이라면 두꺼운 책 한 권 옆구리에 끼고 나무 그늘로가 책장을 뒤적이며 오후 한때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만큼 아주 낭만적인 곳이었죠. 그러나 열대의 식물들만이었다면 이 식물원은 조금 심심했을 수도 있어요. 식물원 북쪽에는 서스펜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매우 좁은 철교가 걸쳐져 있고 그 아래로는 아주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마하웰리라는 이 강은 스리랑카 최대의 강으로 스리파다라는 해발 2235m의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스리랑카 중앙을 가로질러 북동부 해안의 도시 트링코말리까지 약 300km에 걸쳐 흐른다고 합니다. 마치 스리랑카의 싱할라 왕조의 역사를 대변하듯 유유하고 세차게 흐르는 강. 강가에는 목욕을 하는 사람도 몇몇 보였지만 몬순기라면 감히 강 가까이로 다가서지도 못할 만큼 강은 넓고 깊어 보였습니다. 낭만 가득 왕실 정원을 방문했다면 이번에는 스릴 가득 암블루아와 타워라는 곳으로 가볼 차례인데요. 캔디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스리랑카 명물 고산 기차를 타고 1시간여쯤 이동하면 감폴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감폴라는 최근 유명해진 곳으로 암블루아와라 불리는 산 정상에 설치된 위태로운 그 자체인 소라 모양의 탑이 감폴라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죠. 일명 크레이지 타워라 불리는 암블루아와 첨탑. 스리랑카를 14번이나 방문하면서도 한 번도 오를 생각이 없었던 이곳에 EBS 세계 테마 기행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이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상 올라가 보니 그렇게 무섭거나 아찔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산 정상에서도 50여 미터 더 높이 솟아있는 탑 꼭대기에 올라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다는 피두루탈라 갈라 산과 스리파다 등을 바라다보며 두 달이 멀쩡하게 그런 곳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휘날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촬영을 위해 탑의 정상까지 2번을 오르내리며 해방감도 느꼈고요. 암블루아와 타워는 단지 전망대라기보다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스리랑카의 상징적 공간이어서 탑 주변으로 조성된 작은 공원 안에는 다양한 종교의 건물들이 소박하게 설치된 종교 복합 공간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3부까지가 모두 끝났네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책의 구성이 자연스럽게 싱할라 왕조의 고대, 중세, 근대 역사를 시간순으로 훑었고 그 와중에 스리랑카의 식민 역사와 내전의 어두운 시대까지 짚어보게 되면서 책의 앞부분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지루하셨나요? 이제 4부와 5부는 오직 스리랑카의 자연과 함께입니다. 벌써부터 신나는데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스리랑카의 고산지대는 일단 날씨가 선선하고 초록초록하니 제대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해발 2235m의 성산 쓰리파다 야간 산행 이야기 만나보시죠. 기대감으로 양손 가득 채우시고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